62세인 강진호 씨는 올해로 정년 퇴직한 지 2년째였다. 60세 생일을 맞던 그날 회사 후배들은 고급 시계를 선물했고 동료들은 작별의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퇴장이었지만 정작 그는 마음속에 묘한 허전함과 불안함을 안고 있었다. 그 시절엔 정확히 무엇이 그리 허전했는지 말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이유는 또렷하게 드러났다. 건강, 돈, 관계, 자기 존재, 그리고 죽음. 이 5가지 문제들이 그의 삶에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건강은 더 이상 자신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진호 씨는 평생을 건강한 체질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고 술과 담배에도 끄떡없었다. 그러나 61세 되던 해 여름, 집 앞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경미한 뇌경색. 그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 그날 이후 그는 늦은 후회를 했다. 젊을 땐 바빠서, 중년엔 귀찮아서 미뤄온 건강검진, 운동 습관, 균형 잡힌 식사 다 놓치고 있었다. 그 일 이후 진호 씨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숨이 찼지만 6개월이 지나자 5km를 걸어도 거뜬했다. 그에게 운동은 단지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었다. 60세를 넘긴 시점은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시기이다. 예전과 같은 무리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작은 문제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질병이 조용히 다가오며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심장질환, 뇌졸중, 암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만 해도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기에 정기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통로가 된다. 또한 근력 유지와 균형 감각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낙상은 노년기 사고의 주된 원인인데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자립적인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 몸의 기본기를 유지하는 운동 습관이 절실하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요가 등이 좋으며 매일 일정한 루틴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은퇴 이후에는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 우울증의 위험도 함께 찾아온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 새로운 배움과 취미, 의미 있는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몸이든 마음이든 이제는 아프고 나서 치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돌보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어야 할 때인 것이다. 돈은 생각보다 오래 함께하지 않았다.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일한 진호 씨는 정년 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살아보니 지출은 생각보다 빠르고 수입은 생각보다 적었다. 아파트 관리비,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 병원비 등으로 모아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 진호 씨는 아내와의 말다툼 끝에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러다 우리 75세쯤엔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내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 소비 구조 다시 짜자. 그 말에 진호 씨는 묘한 안도감과 죄책감을 함께 느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책임지던 가장으로서 그는 스스로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존심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돈을 써야 할 시기였다. 그들은 그날 이후 지출 항목을 다시 정리하고 월 생활비를 줄였으며 고위험 투자 대신 안정적인 상품에 옮겼다. 덕분에 지금은 매달 연금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 60세를 넘어서면 수입의 구조는 급격히 바뀌고 소비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이제는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나 저축, 투자 소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제 구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 보유한 자산의 총액과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보험, 부채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은퇴 이후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지출의 감축인데 은퇴 전처럼 소비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면 금세 자산은 바닥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수입이 없는 시기의 기간이다.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인 시대, 60세에 은퇴하면 최소 25년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하게 쓰이는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않은 긴급 자금 등을 감안할 때 은퇴자금은 단순히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또한 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급함, 불안함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게 되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 이 시기에는 원금 보전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며 전문가와의 상담도 꼭 병행해야 한다. 나는 이제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퇴직 이후 진호 씨는 일상이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새벽 6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다. 주말마다 동호회 모임에 나가기도 했지만 진짜 외로움은 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내가 이제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전에야 과장님, 부장님 소리 들었지만 이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진호 씨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그림 일기 써야 하는데 같이 산책하며 풍경 그리고 싶어요. 그날 그는 손녀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하늘을 보고 나무를 그렸다. 그림은 엉성했지만 마음은 뭉클했다. 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는 이후 지역 복지관의 실버 그림 교실에 등록했고 매주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신도 몰랐던 예술적 감각이 발견되었고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서의 새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일터에서의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의 퇴장이며 동시에 정체성의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우울증을 겪는 이유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방황하기 때문이다.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 중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관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미뤄두었던 관심사,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능 등을 돌아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 역할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서나 글쓰기, 그림, 음악, 정원 가꾸기, 지역 봉사, 손주 돌보기 등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삶의 족적을 남기고 싶다면 기록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정리하는 일도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에는 존재 가치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 곧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상사도 직장인도 아니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지혜로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가족은 내가 간섭하는 대상이 아니다. 진호 씨는 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딸이 육아 방식을 자신과 다르게 하자 그는 서운함을 느꼈고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키우면 아이 버릇 나빠질 수 있어. 그 말에 딸은 냉랭하게 대답했다. 아빠, 우리 방식대로 키우게 해주세요. 아이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날 진호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했다. 이제 자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자신은 조용히 응원하는 조력자로 머물러야 했다. 그 뒤로 그는 손주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함께 놀고 조언보다 이야기를 듣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자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때부터 훨씬 부드러워졌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기 쉽고 동시에 관계에 예민해지기도 한다. 그동안 일로 인해 바빠 소홀했던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이제는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이다. 자녀와의 관계는 이 시기에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섭이 아닌 지지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녀는 이미 독립된 존재이며 그들의 삶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통제를 하게 되면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지고 갈등을 낳는다. 자녀는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응원해줄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 불만, 소통의 단절을 풀고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세워야 한다. 또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되는데 그 속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삶은 훨씬 건강해진다. 억지로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통하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살면서 못다한 말들, 남긴 후회, 미처 표현 못한 사랑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인생 후반의 여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슬픈 게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일이다. 60세 이후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서막. 강진호 씨는 이제 아침이면 거실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맞는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노란 노트를 꺼내 자신만의 일기를 쓴다. 때론 아이들과 통화를 하고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간다. 그림 수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전처럼 바쁘지는 않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나로 사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60이 넘으니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때부터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건강을 돌보고 돈을 아끼고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고 마지막엔 죽음까지 준비하니 어느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더라고요. 60세 이후는 단지 나이만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보이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깊이 있게 준비하고 성찰하며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이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남겨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건강, 경제, 정체성, 관계, 죽음. 이 5가지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점검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두려움이 아닌 존엄과 지혜의 시기로 바뀔 것이다.